예, 앞서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특별하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입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한번 코너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금융고등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이게 어떤 학교이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나중에 제가 질문을 통해서 이 두 분을 왜 모시게 됐는지 차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금융고등학교의 유경옥 직업교육부장님 그리고 인천금융고등학교의 신병준 금융학과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이라고 제가 네. 호칭으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금융고등학교라는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것부터 한번 소개를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 신병준 선생님께서 네. 먼저 좀 학교 소개해 네. 주시죠. 저희 인천금융고등학교는 1974년도에 예. 개교를 한 46년 전통의 역사를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 46년 동안 약 한 2만여 명의 그 여성 전문 인력을 배출한 제가 명실공히 인천의 그 직업계고등학교의 그 산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17년 인천금융고등학교로 이제 교명을 개명을 하면서 예. 미래 사회에 이끌 그런 참된 인성 그리고 이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인재를 육성한다라는 그런 비전 아래 금융과 또 사무행정과, 애니메이션과 이렇게 세 과로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전형적인 문과 인생을 살아가지고 혹시 그러면 이 금융고등학교 들어가려면 특별한 입학 요건이 있습니까? 뭐 저부터 예. 설명할까요? 뭐 특별하게 입학 요건은 없고요. 경기도와 인천 지역 그리고 서울 지역에 그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중에서 금융에 관심이 있고 또 금융권으로 취업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그 정해진 그 전형에 맞춰서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전형에 맞춰서 입학을 신청하면 저희가 사정을 해서 입학생으로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번에는 서울금융고등학교 소개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이제 저희 학교는 일단 배움이 즐거운 학교고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 그리고 예.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모토로 하고 있는 서울 특성화 고등학교 중에 하나인 네. 고등학교입니다. 일단은 공립학교이고요. 네, 일단 공립학교이고요. 그리고 이 학교에서 여러 과가 있는데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시대의 흐름을 발맞추기 위해서 5개 과로 개편해서 현재 금융과, 소프트웨어과, 그리고 세무회계과, 행정서비스과, 그리고 3D 프린팅과 이렇게 5개의 학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배움이 즐거운 학교. 네. 학생들의 입장도 반영이 된 모토겠죠? 네, 그럼요. 근데 저도 이게 생소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안에 또 과가 나눠져 있는다는 것 자체도 사실 저는 좀 생소하고 저는 그냥 보통 일반 남녀공학을 나와서 참 생소하다라고 느꼈는데 그러면 서울금융고등학교도 따로 뭐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원하는 이제 학생들은 진학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우선 보통 알고 있는 그 인문계 고등학교와 달리 그 전에 우선 특성화고 입시가 진행이 되는데요. 예. 일단 일반 전형하고 특별 전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본교 같은 경우에는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 이 이제 들어가고 내신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예. 아이들의 적성과 흥미에 맞춰서 원하는 학과에 지원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내신 성적으로 순차적으로 선발되는 그런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다 뺑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자신이 금융 쪽에 관심이 있고 배우고 싶으면 여기에 진학해서 네. 또 자신이 배운 거에 맞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배우는데도 더 보람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를 나와서 금융계통에 취직을 한달지 아니면 활동을 하는 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선생님부터 좀 설명해 예. 주시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취업 프로세스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되면 이제 금융에 관심이 있거나 또 금융권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특별반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따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심화 취업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3년 동안 그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이 최근 3년간 한 40여 명의 졸업생들이 실제 금융기관에 입사를 해서 근무를 네. 하고 있고요. 이걸 취업률로 따지면 진학자를 빼고 취업을 희망한 학생 대비로 하면 한 20%의 학생들이
금융권 그리고 금융권에 관련된 곳에 입사를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금융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학생들이 이제 금융권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 금융권에 희망하는 학생들이 일단 금융권 취업 추천이 들어오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실제로 현재 국민은행, 우리은행, KB증권, 신협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취업을 준비를 계속 진행 중인데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KDB 산업은행 서류를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키움증권과 신한은행 면접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현재도 학교에서 면접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실제로 이제 대학 진학하는 학생들도 많겠지만 바로 이렇게 은행권이나 금융업계로 취직을 하는 네,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많은 거예요. 네. 그렇죠. 굉장히 좋네요. 그러면 저도 이걸 좀 일찍 알았었으면 저 때도 이런 게 있었으면 들어갔었을 텐데라는 아쉬움도 있고 앞에서 그 인천금융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특별한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외에 그러면 학생들을 위한 다른 지원 정책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대표적인 예로 하나 저희가 이제 자랑거리로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예. 저희 학교가 이제 매년 그 학생들을 위한 예산들을 많이 배정을 받는데요. 예. 특히 금융과에 이제 큰 예산들을 배정을 해서 작년에 실습실 하나를 실제로 그 은행과 똑같은 시중은행의 지점과 똑같이 이렇게 구현을 해서 마치 실습실에 들어가면 은행에 온 것처럼 예. 이렇게 실습실을 꾸몄고요.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하고 있는 기본적인 은행 업무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도 이제 구축을 해서 이제는 따로 은행을 가서 아이들이 은행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예. 학교 내에서 또 수업을 통해서 은행에서 하는 일들을 그대로 배우는 그런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학교 주변에 있는 중학생이나 이런 청소년들에게 금융이 흥미가 있고 또 재미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금융교육을 열어서 청소년들에게도 이제 금융교육 센터를 운영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많이 하시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또 금융고등학교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두 번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은행 체험 같은 것들은 이제 저희 학교에서 실제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금융고등학교도 자기 자랑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인천금융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창구 사무실 습실을 실제로 서울금융고등학교에서도 이미 구축을 해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양천구청에서 지원받는 그런 방과후 수업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여러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을 때 무료 방과후 수업으로 전체 다 통일함으로써 예. 그 방과후 수업을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이제 진로 콘서트라고 해서 네. 금융권에 취업하고 싶은 학생들이 이제 진로 콘서트에 이제 선배들이 와서 원래 금융권에 취업했던 선배들이 와서 같이 조언을 하고 멘토링을 하는 그런 방식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외에 사실 학교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여러 혜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아이들이 뭐 정부 혜택에 따라서 뭐 현장 실습 지원금을 월 60만 원씩 받는다던가 혹은 취업해서 뭐 6개월 근무하면 400만 원 일시금을 받는다던가 여러 가지 혜택들을 다들 이제 터득하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금융고등학교다 보니까 돈과 관련해서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거를 다 이렇게 뽑아 먹는 느낌입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근데 사실 금융에 관심 갖고 있는 거랑 내 돈이 직접 이렇게 들어가서 투자를 하는 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학생들도 좀 투자라는 걸 내 돈을 들여서 좀 투자를 합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 아직 청소년이기 때문에 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일단 그 기초교육으로 1학년이 되면 그 고등학교 아이들이 딸 수 있는 금융 자격증 뭐 예. 예를 들면 펀드나 증권투자 권유 대행인 뭐 이런 자격증을 통해서 일단 이론적인 공부를 합니다. 이게 투자를 위해서 뭐 기업의 재무 분석이나 또는 산업 분석 또는 경제 환경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이론 공부를 하고요. 예. 그 단계가 지나면 이제 뭐 한국거래소나 뭐 전국투자자협의회 뭐 이런 데서 주관하는 그 모의 투자 교육이 있습니다. 네. 그런 곳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이런 모의 투자의 어떤 체험 교육을 하고 있고요. 우리 또 MTN에서 주관하는 그 청소년 경제버스라고 하는 예. 그런 교육도 올해 신청을 했는데 좀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좀 이렇게 취소가 돼서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됐습니다. 아이들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좀 다음 기회가 되면
꼭 이렇게 참여해서 이런 투자와 관련된 그런 교육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좀 잠잠해지고 오게 된다면 그때 꼭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서울금융고등학교는 어떤지 또 궁금합니다. 특별한 커리큘럼이 있습니까? 일단은 서울금융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41교 프로그램으로 금융기관 강사를 초빙해서 금융기관 강사의 강의를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금융사관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도 해보고 여러 이야기들도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교육과정에 은행, 증권, 보험 분야로 따로 나뉘어서 아이들이 심화 과정을 배울 수 있고요. 또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투자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1,000만 원 가량의 투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아이들이 직접 주식 투자를 해보는 그런 경험을 직접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 1,000만 원은 누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예. 저희가 2011년부터 실전 투자 동아리라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더 이상 모의 투자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정말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모의 투자와 또 실전 투자의 한계도 있고 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학생분들은 남의 돈으로 하는 것보다 10만 원이라도 자기 돈으로 하는 게 느낌이 네. 또 쎄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것도 한번 언젠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실전 투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예전에 유튜브로 그 대학생들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이렇게 접하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확실히 좀 유행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런 증권계에서 아니면 지금 이런 부장이나 차장급 어른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심이 있어하는 종목과 대학생들이 관심 있어하는 업종군이나 종목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은 더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시면 학생들이 어느 쪽에 주로 관심을 갖는지 혹시 좀 파악이 되십니까? 저희는 그 아이들한테 일단은 이제 그 금융 수업을 하면서 장기간 동안 저금리 시대였잖아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저금리가 계속 갈 거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그 재테크나 재물을 위해서는 어떤 금융투자 상품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요. 예. 요즘 뭐 이렇게 많이 동학개미 운동처럼 네. 그런 투자의 열풍이 부는데 저희 이제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그런 공격적인 그런 투자보다는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또 이제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예. 좀 수익률보다는 안정적인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예. 아이들한테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투자 말씀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뭐, 주식 예. 가운데서 좀 그렇죠. 뭐 간접 위험성이 덜한 일단 뭐 직접 투자가 어려우면 이제 간접 투자를 통해서 펀드나 뭐 채권형 ETF 펀드나 ETF나 또는 이제 뭐 공학적으로는 뭐 파생 상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위험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들을 좀 연결을 해서 그냥 막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또 잘 되면 모르겠지만 예. 뭐 안 됐을 때는 또 굉장히 그럼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는 예. 청소년기이기 때문에 그런 좀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둬서 좀 안정적으로 수익률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투자 기법 같은 것들을 교육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요새 젊은 꼰대가 참 위험하다는데 저는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게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재무 분석을 할 생각도 못 해봤었고 네. 파생 상품이라는 게 있다는 것조차 몰랐었는데 이렇게 파생 상품 쪽으로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재무 분석까지 한다고 하니까 네. 놀라운 것 같습니다. 서울금융고등학교는 좀 선생님께서 네. 옆에 보시면 네. 어디 아이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던가요? 저는 이제 실제로 제가 NCS 증권거래 업무라는 과목을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냥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투자자가 투자 권유 희망을 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그 여부도 조사하고 설문조사도 직접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자신의 성향을 직접 판단을 해서 본인이 공격 투자형인지 혹은 적극 투자형인지 안전 투자형인지 등등을 고려를 해서 이제 선택을 하는데요. 예. 하지만 주제는 거의 똑같습니다. 조금 약간 위험도만 다를 뿐인데요. 보통 엔터테인먼트나 그리고 뭐 게임주 혹은 뭐 인터넷 방송 이런 네. 류밖에 이제 조사를 안 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수행평가를 그렇게 보고서 같은 걸 진행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관심 있는 주식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예. 위험도와 상관없이 본인이 좋아하는 것만을 조사하다 보니까 예. 그쪽으로 거의 몰려 있다고 생각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참 좋다고 봅니다. 네. 아이들이 상당수가 아프리카 TV와 휠라코리아, NC소프트 갖고 있지 않을까. 네, 정확합니다. 예, 라는 생각을 네. 하는데 자기가 휠라코리아 티 입고 있으면서 네. 그거를 주식 투자한다는 건 좀 굉장히 바람직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듣다 보니까 이건 되게 민감할 수는 있는데 아이들 수익률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실 아이들의 수익률을 정확히 물어보진 않았어요. 예. 하지만 아이들끼리 서로 투자를 하고 있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약간 좀 보통 나는 수익 많이 났어 라고는 네. 얘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프라이버시라고 공개는 보통 안 하는 그럼요. 저희들도 거고요. 계좌를 공개하진 않으니까요. 예. 네, 그런데 대신 제가 모의 투자 관련해서 수행 평가를 내보면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많은 지식을 갖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예. 돈이 아니었다 보니까 예. 수익률이 플러스 5% 정도 평균적으로는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저는. 0% 저금리 시대 네. 5%면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그리고 당장 이 여의도 증권가에서 5%못 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고등학생 고등학생 분들이 네. 예, 수익률이 꽤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해외 투자도 합니까? 해외 투자에 관심은 있으나 아직 네. 해외 투자까지는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모의 투자 성격으로도 아직은 해외까지는 아니고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예. 네, 대신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아이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 아무래도 재밌게 왔다 갔다 하니까요. 예. 금액이. 그래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실제로 교육 과정에서도 파생 상품 시장이라는 과목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 진짜로 궁금해서 두 분께 다 여쭤보는 네. 건데 자꾸 파생 얘기가 나와서 네. 그러면 파생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겁니까? 어떤 그러니까 이제 파생 상품이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 리스크가 좀 크기도 하고 아무리 모의 투자라고는 하나 파생 상품을 투자하려면 조건이 필요한 건데 네. 어떻게 접근을 하게 되는 건지 좀 제가 개념이 안 서서. 저희는 뭐 파생 상품을 뭐 직접 투자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럼요, 예, 것처럼 그런 건 어렵고요. 아니지만, 예. 아까 말씀드린 그 고등학교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을 공부하다 보면 그 안에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한 개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파생 상품의 뭐 수익 구조나 또는 파생 상품의 어떤 뭐 유형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일단 이론적으로 배우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그 이제 아이들이 뭐 좀 시간이 지나서 금융권에 취업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몸소 본인들이 이제 파생 상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직접 이렇게 투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나중에 실제 현장에서 나왔을 때 파생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몸소 느끼실 수가 있을 텐데 미리미리 예 그래서 배워두신다니까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서울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아이들이 그 2008년도에 예.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은 많은 손해들을 보고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였지만 반대로 파생 상품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획득한 사례도 꽤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말을 했더니 이제 도산 난 건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이제 아이들 뭔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설문지 작성을 통해서 보통 투자 경험을 물어볼 때는 파생 상품을 투자했던 경험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지 않습니까? 예. 그때 그 항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에도 호기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 오히려 반대로 베팅해서 대박난 네. 그런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지 영화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네. 굉장히 뭐 다각도로 이렇게 교육을 네. 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앞에서도 잠깐 나왔겠지만 뭐 수익률 얘기하면서도 그러니까 사실 특정한 어떤 시험을 보지 않아도 이 바닥에서는 전문가 얘기는 들을 수가 있거든요. 뭐 업력이 쌓인달지 아니면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으면 전문가 타이틀을 받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한번 필터링도 하고 다시 한번 순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자격증에 대한 중요성이 요즘에는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뭐 고등학교 차원에서도 학교 차원에서도 이런 자격증 시험 준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런 자격증 시험과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준비를 하시고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서요. 일단 그 아까 이게 선생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권에 취업하기가 사실은 뭐 쉽지 않고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금융권에 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금융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학교 내에 있는 교육과정 이외에 좀
또 알아야 되는 그런 이론적인 그런 부분들을 습득하면서 취득을 하게 되고요. 또 요 근래에 알게 된 자격증 중에서 이제 뭐 주식 트레이딩 전문가 같은 자격증이 있어요. 예. 저는 그 산하협력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자격증을 좀 접하게 되어졌는데 예. 금융 자격증이 대부분 이렇게 이론 중심의 자격증이었다면 네. 이제 이런 자격증은 스스로 학생들이 응시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를 해갖고 이제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보는 자격증이어서 예. 이런 자격증이 이제 체험형이고 실기형 자격증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흥미롭고 또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이제 이 친구들이 졸업을 해서도 굉장히 그 취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요즘 금융 자격증들은 뭐 1차를 필기를 보더라도 항상 실전 모의 투자를 통해서 네. 뭐 2차, 3차로 이렇게 네.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검증도 되고 네. 예, 순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사실 이론 위주의 수업만 항상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자격증 수업은 무료로 제공은 되지만 아이들이 이제 알기에는 그냥 이론 정도의 지식만 평가하는 자격증 시험이 많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저도 MOU를 함께 맺게 되면서 아이들이 이론뿐만 아니라 이제 실기에서 좀 뭔가 주식 투자를 직접 해봄으로써 그것이 바로 자격증 취득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초기 상태의 자격으로 알고 있는데 만들어지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식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이제 조금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교육을 많이 받는다면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금융고등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듣고 또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뭐 어떤 실전 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듣고 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훌쩍 지나가서요. 네. 이제 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제 각 학교의 방향성들 그리고 교육에 대한 목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 학교에서 대표로 나오셨으니까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저희 학교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직업계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들이 다 똑같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사회를 진출하기 위해서는 바른 이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바른 이성을 바탕으로 이제 뭐 금융 교육 같은 경우에도 사회 흐름에 맞게끔 이렇게 방향성을 학교가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언택트 시대라고 해서 이렇게 접촉하지 않고 이런 시대에 맞는 어떤 단순한 은행에서 하는 업무들, 창구 업무들만을 배우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좀 이제 금융과 뭐 IT가 이렇게 접목이 되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 금융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는 게 학교의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서울금융고등학교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제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 그리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저희 본교 같은 경우는 항상 학생 입장에서 어떤 것을 배우면 조금 더 아이의 진로에 유익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행복할지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과정을 항상 재구성해서 매년 NCS 교육과정을 은행, 증권, 보험 분야로 금융 분야 같은 경우에는 잘 이제 고루고루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방과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 자격, 뭐 증권 투자 권유 대행인, 뭐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은행 텔러 등의 전문 자격을 지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해외 취업 같은 것들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현장 학습, 그리고 공기업, 공무원, 부사관이 희망인 학생들을 위한 공무원 공기업반, 그리고 뭐 코리아 IT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아두이노 정보 영재반이라던가 3D 디저트 아트를 통한 나의 카페 창업 플랜이라던가 여러 동아리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예. 사업들도 많이 이제 지원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서울금융고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준비 엄청 많이 해오셨네요. 예, 옆에 살짝 봤더니 어마어마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서울금융고등학교 그리고 인천금융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 마지막 질문은 사실 뭐 학교나 정부 지원에 있어서 바라는 점이었는데 앞에서 뭐 지원 얘기도 많이 나왔으니까 학생들이 이 방송 보고 있거나 볼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방송 나오셨으니 카메라 보시고 학생들에게 한마디씩만 좀 해두시죠. 여기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예. 예.
학생들한테 이제 한마디도 하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제 이게 질문을 받으면서 좀 곰곰이 생각한 부분들도 있어서 좀 정부 지원에 바라는 점 좀 한 가지 정도 네. 이야기하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직업계고 아이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했을 때 가장 크게 그 고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취업하고 나갔을 때 고충이 사회적 불평등, 그다음에 고졸 채용으로 인한 그 사회적 편견이 가장 힘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학력보다는 진짜 개인의 능력이 인정받는 그런 좀 사회적 풍토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이야기하고 싶고요. 정부에 바라는 점은 이제 공기업이나 금융업 같이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에 우리 그 고졸 채용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채용이 되어져서 채용 규모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이렇게 이런 공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이렇게 채용 공고를 보게 되면 학력 무관이라고 나오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들어가서 채용 과정을 보면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항목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채용 시작서부터 이렇게 특성화 고등학교, 직업계고 고등학교 아이들이 일할 수 있는 직무군을 따로 편성을 해서 예. 그 직무군에는 별도의 고졸 채용 아이들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특별 전형을 만들게 되면 예. 좀 더 이렇게 고졸 채용 시장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좀 지원들을 좀 부탁드리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참 세세한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학력 무관이라고 해놓고 자소서에는 대학교 동아리 때 네, 활동 쓰라고 그렇죠. 하면 이거는 진짜 좀 문제 그럴 수 많습니다, 그런 있으니까. 게. 예. 제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그러면 빼먹을 뻔했었습니다. 예, 정부 지원에 대해서 아쉬운 점 얘기를 해주셨고 또 바라는 점까지 들어봤습니다. 서울금융고등학교에서도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일단 아이들이 항상 입학에 앞서서 너무 어려운 것을 배우지 않을까 걱정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사실 저도 이렇게 고백을 하자면 저도 특성화고를 출신으로 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증권회사에 취업을 하고 선취업 후 학습을 한 사례입니다. 저는 이 살아있는 이제 선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학교에 입학을 하면 무조건적으로 기초부터 천천히 다 알려주고 선생님과 같은 사례를 분명히 여러분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육부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학교에서 항상 이제 아이들의 현장 학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좀 이제 현장 학습에 있어서 아무래도 학생들의 안전과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보완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절차가 까다로워진 것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은 회사를 경험하고 이제 잘 다닐 수 있도록 이제 많은 그 현장 학습이라던가 이런 절차가 조금 더 간소화되고 아이들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살짝 있습니다. 어쩐지 말씀 되게 잘하신다고 느꼈는데 이 여건에 잠깐 계셨었군요. 살짝 있었습니다. 이 여건 네. 계신 분들은 말씀을 다 잘하시더라고요. 예, 서울금융고등학교와 인천금융고등학교 소개도 받아봤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게 바라는 점, 약간 미흡한 점에 대해서도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남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계속해서 저희들도 관심 가지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중고등학교 자녀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요. 아마 이번 시간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서울금융고등학교 유경옥 직업교육부장 그리고 인천금융고등학교 신병준 금융학과 부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